안녕하세요. 박우희 목사입니다. 신년 강의로 여러분과 이번에 나눌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예술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예술 그리고 선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신년 강의를 하겠습니다. 1강은 오늘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하고 이제 오늘은 1강 4차 산업혁명이란 나누는데 4차 산업혁명은 제가 내린 정의인데 인공지능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플랫폼. 오늘 이 강의를 다루고 다음 주는 4차 산업혁명과 예술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순교예술과 복제예술 그리고 아트미션이고 3강은 4차 산업혁명과 선교, 목회인데 하이퍼 커넥티드 플랫폼 미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4강은 4차 산업혁명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온 우주의 플랫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로 다루고, 그리고 5강을 질의와 응답으로 나눴는데, 그냥 4강의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질문을, 누구든지 4차 산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걸 다 모았다가, 1강, 2강, 3강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질문을 제가 다 모아서 4강 때 마지막에 질의와 응답까지 해서 4강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주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정의를 내리는 것이 1강의 목적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4차 산업혁명이란 제가 뭐라고 썼죠? 인공지능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강의를 마칠 때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 클라우드 플랫폼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잘 소화하신 것입니다. 예, 여기 보시죠. 첫 번째, 인공지능 클라우드 플랫폼이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이해해야 돼요. 플랫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예요?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인공지능 클라우드 플랫폼이 왜 4차 산업혁명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자, 제가 이제 여기 그냥 재밌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왜 전기차가 이 시대의 정신 유물론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거나 공간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죠? 그 공간 안으로 어떤 시대의 변화를 알려주는 물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 정신이 바뀌면 물건들이 하나 둘씩 나타납니다. 그 시대 정신에 맞는 물건들이 나타나죠. 뭐 단발령 이렇게 있었죠. 우리 조선 말기에. 그렇다면 단발령은 뭐죠? 그리고 뭐죠? 4대문 안에 드디어 호랑이 뿔, 전기뿔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놀랬죠. 그건 뭘 의미하죠? 새로운 시대가 들어왔다라는 어떤 물건이죠.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나 전 세계에서 가장 대두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죠?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그러면 전기차가 왜 이 시대에 이제 정신의 유물론이 되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 근래에 또 뭐가 나타났죠? 애플이 뭘 만든다? 애플카를 만든다라는 것이 신문에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애플카인데 왜 애플이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 이게 10년 전만 하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뭐죠? 기계적인 설비와 어떤 여러 시간에 걸친 기계적인 기술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애플은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근데 애플이 뭘 만든다? 카를 만들겠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반론하지 않았죠. 애플이 차를 만든대. 그럴 때 어떻게 애플이 차를 만들어? 이렇게 여러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미 뭐요? 4차 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애플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전기차를 만드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수긍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의식 구조는 어디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4차 산업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왜 전기차를 만들까요? 사람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 그래요? CO2,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진실이 아니죠. 그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는 무슨 에너지가 만들죠? 화석 에너지가 만들어요. 화석 에너지가. 석유가 만듭니다. 우리가 그 그린 뉴딜이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그린 뉴딜이 중국으로 건너갔고, 이제 바이든 정부도 그린 뉴딜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뭐예요? 한국에 있는 그 우리나라 정부도 그린 뉴딜로 가고 전 세계가 그린 뉴딜로 가는데, 왜 그린 뉴딜로 가냐면 CO2의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라는 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진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전기차의 전기는 대부분 화석 에너지, 석유가 만들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요. 통계적으로 의하면 CO2는 전기차가 CO2를 일반 자동차의 배출량하고 똑같이 나타내는 시점이 2035년이에요. 2035년. 그래서 모든 정부들은 2035년까지 뭘 하냐면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2035년 되면 내연기관의 CO2와 전기자동차의 CO2가 거의 같아져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2035년까지는 도시 안에 무슨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를 쓰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2050년이 돼야 뭐가 돼요? 2050년이 돼야 비로소 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의 탄소 배출량보다 더 적게 그 탄소 배출량이 될 수 있는 시점은 몇 년으로 보냐면 전부 다 2050년이 돼요. 그 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냐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 코비드가 바이러스죠. 이런 바이러스가 5개가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어떤 바이러스가 있죠? 사스, 그 다음에 조류독감, 또 뭐 신종플루, 그 다음에 또 뭐죠? 하여튼 수많은 게 나타났죠. 그게 한 5개가 되는데 요번에 나타난 게 뭐예요? 코비드19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충격이 엄청났죠. 근데 얘네들의 모든 바이러스가 숙주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숙주가 낙타, 그죠? 새, 그 다음에 코비드는 어디서부터? 뭐 박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부 다 동물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동물의 숙주가 되는 이 바이러스를 줄이는 방법은 뭘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탄소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자연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야 동물들의 감염이 적어지기 때문에 동물로 인한 숙주 바이러스를 줄이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CO2를 줄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CO2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대의 공간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가 가는데 사실은 CO2를 위해서 전기차를 줄이는 게 아니고 전기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플랫폼을 갖는 뭐예요? 자동차예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게 4차 산업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할까? 트럼프가 중국을 계속 압박해 왔잖아요.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할까라면 탄소 배출권으로 압박할 수 있어요. 지금 호주하고 호주하고 중국이 그 분쟁이 있었죠. 여러분 아세요? 신문에 보면 호주하고 중국이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호주의 와인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호주에 경제적 타격을 주려고 했는데, 호주에서 가장 뭘 많이 수입을 해 갔냐면 중국은 철강석을 가장 많이 수입해 가요. 석탄이 있어야 뭐가 돼요? 난방이 되겠죠. 근데 호주가 열받아갖고 속된 말로 중국 까부지 마. 그럼 우리 석탄 수출 안 할 거야. 해서 호주가 철강석과 석탄 수출을 하지 않도록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중국에서는 석탄값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뛰어가고 민간인들이 석탄으로 대부분 겨울을 나는데 지금 없어갖고 지금 뭐예요? 난방을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인민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아무리 친환경 에너지나 CO2로 들어가도 2035년이나 50년 될 때까지는 무슨 에너지?
석탄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국 인민들은. 그러면 미국에서는 뭘 때리면 돼요? CO2라는 탄소 배출권을 때리면 중국의 제조업은 다 망해요. 지금 독일하고 뭐죠? 독일하고 그 EU하고 미국이 지금 CO2를 줄이는 협약을 했단 말이죠. 트럼프는 이 가입에서 탈퇴했잖아요. 셀 에너지 때문에 환경협약국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바이든은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CO2를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전 세계 200대 기업이 뭘 협약을 했냐면 탄소 배출량의 그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걸 넘어가는 기업의 그 물건들은 사주지도 않고 그들의 부품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중국의 대부분 제조업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겠죠. 또 그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중국이 타격이 돼야 안 돼요. 이 부분을 갖고 바이든은 분명히 중국을 어택할 거예요. 트럼프식이 아니고, 왜냐하면 EU와 미국이 동맹할 수 있는 것이 CO2 탄소 배출권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CO2 탄소 배출권이 다 높아요. LG, 삼성, 현대 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삼성, 현대, LG도 CO2 배출을 국제 기준으로 바꿔야 돼. 공장을 전부 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뭐냐면 CO2를 측정하고 그 공정을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에너지를 뭐로 바꾸기 시작해요? CO2가 배출이 되지 않는 스마트 팩토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CO2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뭐죠? 100년에 200년에 한 번 바이러스가 나온 게 지금 근 20년 동안 5개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경제를 혼란시켜 주니까 선진국들이 뭐요?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기차로 가죠.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선진국들 이른바 G7이라든지 원래 전 세계의 어떤 경제라든지 법령을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G7 내지 G12, G10이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탄소 배출권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머지 G10에게서 제외된 또는 G7에서 제외된 나머지 후진국들은 어떻게 돼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이런 수많은 나라들은 다 무슨 에너지를 써요? 탄소 에너지 쓰죠. 사실 저기 그 석탄 에너지나 화석 에너지를 써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제가 미얀마를 자주 가지만 요즘 미얀마에 가면 자동차가 다 어느 나라 자동차예요? 한국 자동차 중국 굴러가는 거 갖고 와서 깡통 다 두드려 패 갖고 쓰잖아요. 걔네들 막 길거리 가면 차에서 뭐가 나와요? 시커먼 게 나오거든요. 그걸로 그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데 선진국에서 CO2 배출권으로 딱 때리면 전 세계의 무역은 딱 나눠지죠. 부는 어디로 편중돼요? G7 내지 G10으로 여전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소국가들의 그 노동력으로 이런 제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기차는 시대정신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공간을 변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의 변화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변이된 VV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친환경 에너지가 대안이 아니에요. 친환경 에너지는 대안이 아니고 사실은 자 보세요. 지금 에너지가 나중에 이게 다룰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전기 에너지로 가고 있는데 이 전기 에너지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 이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수소가 들어온 거예요. 수소가. 그죠? 지금 수소가 들어왔고 또 뭐가 들어왔어요? 배터리가 들어온 거예요. 배터리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CATL하고 그 뭐죠? 우리나라의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건 액체 배터리란 말이죠. 이제 고체 배터리로 가요. 그리고 고체 배터리 다음에 뭐로 갈까요? 근데 이 모든 그 다음에 뭐죠? 태양광 뭐 이런 게 들어오죠. 그다음에 풍력 이런 게 들어와서 그 그린 뉴딜인데 이거는 에너지 그러니까 4차 산업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루겠지만 클라우드 플랫폼이잖아요. 클라우드는 데이터 센터를 얘기해요. 데이터 센터를 구동시키려면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걸
친환경 에너지로 극복이 안 돼요. 4차 산업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을 생각하면 집에 따뜻하게 하려면 에너지 돌리죠. 마찬가지로 4차 산업이라는 전 세계의 공간 안에 에너지를 돌리려면 이런 에너지 갖고는 대안이 안 되고 궁극적으로 가는 에너지는 뭐냐면 궁극적인 가는 에너지는 뭐예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가 가냐면 태양, 잘 들어보세요. 태양, 핵, 에너지로 가요. 이거 얘기하면 또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축약하면 태양이 지금까지 핵 에너지가 발산돼서 그 에너지가 끄지 않고 빛이 지구로 늘어오죠. 그 원리를 이용한 핵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인데 이게 일반 원자력 에너지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원자 찌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해가 안 돼. 친환경 에너지인데 여기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높은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담을 수 있는 뭐예요? 운기. 그리고 보존 장치가 지금 기술적으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애플, 아마존, 구글, 미국의 거대 기업은 이 태양핵 에너지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유럽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태양의 에너지에서 가장 잘 만드는 게 뭐냐면 운기. 운기는 아까 뭐랬죠? 에너지를 담는 그러게요. 뭐 수천, 수억 도에 되는 폭발을 이게 받아주는 운기를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 태양의 에너지가 작은 걸 소형 태양핵 에너지라는데 여러분 아이언맨 있죠? 이거 아이언맨 아니야? 아이언맨 속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가슴에 딱 다는 거. 요게 태양핵 에너지예요. 딱 이해가 되죠? 아이언맨 요거 딱 달면 어떡해요? 막 날아다니고 막 4차 산업 스크린 막 뜨죠? 플랫폼 막 뜨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답을 막 해주고 아이언맨이 사실은 4차 산업의 유물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 에너지만 달면 평생의 에너지예요. 근데 로키드 마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그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로키드 마틴인데 태양핵 에너지, 소형 에너지를 만들었다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전투기에 이걸 한번 달면 어떻게 돼? 주유가 필요 없어요. 이 핵 에너지로 막 어디든지 폭격할 수 있다. 그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보여줘. 그랬을 때 아직까지 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중국도 태양핵 에너지 만들겠다고 해갖고 모든 연구진들이 이게 달라붙고 있고 엄청난 돈을 쏘아붓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태양핵 에너지가 4차 산업의 공간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목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에너지원이 뭐예요? 그냥 말이지. 그 나무지 뭐. 여러분 얘기하는 1차 산업혁명의 에너지원은 뭐예요? 석탄이죠. 2차 산업에 비행기 막 돌고 막 이럴 때는 2차 산업혁명의 에너지원은 뭐예요? 석유였죠. 그럼 3차 산업혁명의 에너지원은 뭐였겠어요?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는 전기였죠. 그죠? 그 4차 산업혁명의 에너지원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린 뉴딜로 간다고 해갖고 뭐 전기 에너지, 수소 에너지가 지금 가는데 이거는 태양핵 에너지로 가기 위한 가도기의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간이 바뀌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플랫폼들이 바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그 강의는 조금 길어요. 이건 왜냐면 상세 얘기하려면은 이게 참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좀 시간을 전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뭐예요? 이게 스파이더맨 아니에요? 자, 이게 넣어놓은 이유는 스파이더맨에는 날개가 없었죠? 지금 날개가 생겼죠? 이 스파이더맨 수트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아이언맨이 만들어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뉴욕에서 이 거미줄로 날아다니던 아이언맨이 4차 산업혁명에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공간의 인간이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은 바뀌어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클라우드 플랫폼인데 산업혁명이란 공간의 변화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공간의 변화의 핵심은 뭐다? 플랫폼이다라는 거예요. 플랫폼. 플랫폼은 뭐냐? 이제 정의를 내려줘요.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면 이 공간 안에는 서플라이 체인과 한글로 쓸게요. 영어를 안 쓰고 서플라이 체인과 서플라이 체인은 공급체계라는 거예요. 공급체계. 밸류 체인이 뭐예요? 바뀌어요.
밸류 체인은 뭐라 그랬죠? 가치 체계. 이 가치 체계, 이거는 뭐예요? 공급 체계예요, 공급 체계.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든 이 플랫폼이 바뀐다고 그랬죠? 공간이 바뀌면 플랫폼이 바뀌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 나라에 뺏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공간에서 인간이 쫓겨났죠. 에덴 동산의 공간에서. 그럼 인간이 이제 나중에 왜 인간은 자꾸 공간을 바꾸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간이 바뀐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중해를 봅시다. 지중해를 보면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리고 여기는 뭐죠? 로마야, 로마.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이런 팔레스타인이죠. 제가 그림 못 그려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면 로마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한 이유가 뭐죠?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한 거지만 시저가 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가야 돼요? 이집트는 이게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 영역 속에서 이집트는 곡물창고예요. 곡물창고. 이 곡물창고를 지배해야만 이 곡물을 뭐예요?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에베소 도시, 고린도 도시는 다 뭐예요? 로마가 가졌던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의 물류단지들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이 물류단지들이 있을 때 이 뭐죠? 이 곡식을 이 도시로 옮길 때마다 뭐가 발생하는 거죠? 밸류가 발생하죠. 그죠? 애플이 지금 이 시대는 애플 생각합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받으면 여기 렌즈가 들어가고 이게 반도체가 들어가고 여기 에너지원이 들어가고 수많은 부속품이 들어가죠. 그런데 애플은 생산을 안 해요. 이번에 애플이 반도체를 생산했는데 이 모든 부속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중국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뭐가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이 있겠죠. 그죠? 이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데 공급망 체계가 있는데 이걸 애플이 만드는 순간 이 애플이 뭐예요? 핸드폰을 파는 순간 수많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밸류 체인이 핸드폰부터 나오는 거예요. 밸류 체인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플은 어떤 밸류 체인을 갖고 있죠? 애플은 애플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애플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는 무슨 업이다?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 2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은 망해요. 여기는 수많은 앱들이 있잖아요. 앱들이. 여기에서 넷플릭스도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유튜브도 하는 거고 여기서 애플에게 수많은 앱이 깔려 있잖아요. 이 앱을 깔려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밸류가 계속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핸드폰에 있는 앱 속에 있는 그 인터넷 몰로 물건을 구입을 해요. 그러면 인터넷 몰 회사도 밸류가 먹지만 누구도 뭘 먹어요? 이 앱을 구동시키는 순간 누구도 애플에게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나중에 애플 뭘 이용한다?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우리가 전부 다 여기에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저장의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비용도 뭐예요? 애플이 갖고 가요. 그러니까 애플은 뭐예요? 수많은 이 앱을 통하여 전 세계에 무슨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밸류 체계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므로 뭐예요? 이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을 구동시켜버리는 걸 뭐라 그런다고? 플랫폼이라고 해요. 플랫폼. 이제 이해되시죠? 이걸 플랫폼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들이 무슨 머리가 되어야 되냐면 플랫폼 머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를 이제 근대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아이들 교육이 뭐라 되냐 전문인 양성을 시켰다고요. 왜?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과 더불어서 뭐가 온 거예요? 전문인 양육이 왔는데 이제는 이것 갖고 안 돼요. 뭐가 돼야 돼? 플랫폼의 구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적 사고를 하는 아이만이 4차 산업혁명을 뭐예요?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나중에 교육 때 제가 다뤄드리고, 교육 때 다뤄드릴게요. 다뤄드리고, 자, 지중해부터 얘기할게요. 지중해 때, 시저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작아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 안티오쿠스인가 뭔가, 안티오쿠스야? 걔가 막 들어가고 또 그랬죠. 왜 그랬다 그랬죠? 로마라는 지중해를 통하여 이 안에 배로
또 로마의 길을 통하여 뭘 만든 거예요? 서플라이체인과 밸류체인이라는 공간을 만들 때 이 서플라이체인과 밸류체인이라는 플랫폼을 지중 안에 만들었죠. 여기 에베소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에베소가 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스가 있고 이런 모든 도시가 왜 생기는 거예요? 이 밸류체인과 서플라이체인을 구동시키는 중심 물류단지란 말이죠. 도시가. 그렇다면 여기에 서플라이체인과 공간 안에 서플라이체인과 밸류체인을 구동시켜야 뭐가 생산되죠? 뭐가 확장이 된다고? 부의 확장이 일어나요. 부의 확장이. 그러니까 공간을 구축하는 사람만이 뭐의 확장을 이루는 거죠? 부의 확장을 이루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서플라이체인과 밸류체인 안으로 뭘 갖고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션의 그러니까 공간 안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공간이 될 것이냐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그 공간 안으로 뭘 갖고 못 들어간다? 복음을 갖고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대서양 시대 때는 어떤 거예요? 대서양 시대 때는 주요 국가가 영국이지. 영국. 1차 산업혁명까지. 그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서양에서 자기들이 싸웠잖아. 누가 스페인하고 영국이 싸워갖고 누가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죠. 그러니까 공간 확장이 있을 때는 공간과 공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충돌 속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늘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서양을 영국이 이게 유럽이면 대서양을 지배함을 통하여 이 모든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이 이제 이때는 뭐예요? 식민지 개척도 일어나는 거지. 1차 산업혁명까지 일어나면서 영국이 뭐예요? 전 세계를 향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간을 통하여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을 확장해버린 거죠. 옛날에는 지중해라는 공간 덩어리 안에서는 서플라이 체인을 밸류 체인을 만들어봤자 그 부의 확장이라는 제한적이겠지. 근데 대서양 시대 때는 뭐예요? 이 공간이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부의 확장이 일어났고 1차 산업혁명은 뭐겠어요? 석탄 에너지 아니야? 그러니까 유로의 패스라는 걸 유로에 가면 있잖아요. 그게 왜 일어났어요? 1차 산업혁명 때문에 유럽의 모든 망들을 뭐로 만든 거예요? 레일로. 기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단지,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서플라이체인, 유럽 전체가 서플라이체인과 밸류체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서양 시대 때는 해안가 중심의 밸류체인을 만들었다면, 서플라이체인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어느 안으로? 내지 안으로 서플라이체인과 밸류체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부가 확대돼, 안 돼? 부가 확대가 되죠. 이때 사실은 허지성 텔러가 나오는 거예요. 성기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뭐냐면, 2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2차 산업혁명은 비행기 아니에요? 비행기. 사실은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의 공간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의 전쟁이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게 독일과 미국의 전쟁인데 누가 이겼다? 미국이 이겨서 2차 산업혁명 이후에 미국이 그러니까 공간의 확대를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지. 서플라이체인과 밸류체인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군사력이 군사력. 강대국의 조건 중에 하나가 군사력이에요. 왜? 이 공간을 지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두 개가 뭐겠어요? 기술력이지. 앙트레플레너라는 새로운 공간 확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콜럼버스 이런 사람들. 4차 산업은 스티븐 잡스죠.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공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과 공간을 창출하는 앙트레프레너라는 새로운 엔터프라이즈들이 등장하게 될 때 뭐예요? 이 공간을 지배해요. 이 안으로 우리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간 안으로. 그래서 공간을 무슨 나라로 만든다?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고, 그러면 2차 산업은 비행기잖아, 비행기. 비행기니까 뭐예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의 스프라이체인과 밸류체인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근데 3차 산업혁명은 뭐겠어요,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잘 아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예요, 사실은. 이 사람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거는 뭐냐면 윈도우 공간이에요. 윈도우 공간.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윈도우 공간은 윈도우 창을 통하여 전 세계가 소통하게 되는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이 만들었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공간을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죠?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공간을 만들었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공간 속에 들어가는 게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의 확장이라고 그랬죠. 공간의 확장은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의 확장이며 그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플랫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내리는 정의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다 들으실 텐데 이거 한 개인의 목사가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가 아는 그냥 수준으로 얘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진짜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없어요. 저보고 교만 뜬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없는데 어떤 책에 나와도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를 정의한 모든 책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뭐니? 이러면 다 뭐라 그래? 인공지능의 시대다. 머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딱 4차 산업혁명이 딱 머리에 감이 안 잡히죠. 어떤 책을 읽어도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아저씨 뭐예요? 선생님 뭐예요? 이러는데 오늘 딱 정의가 돼요. 그걸 정의를 해야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그 공간 안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딱 판단이 설 거 아니에요. 그죠? 공간 이해가 뒤처지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조선시대라는 공간이 근대적 공간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일본에게 먹혔잖아요. 공간 지배력을 상실한다고요. 그럼 약소국가가 되는 거고 약소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자, 4차 산업혁명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예수님께 내가 동그라미 쳤네. 4차 산업혁명의 공간은 여러분 어떤 공간이 생겼냐면 그죠? 여러분 다 아다시피 자, 여기다 써요. 여기가 현실 공간이에요. 현실 공간. 현실 공간은 영어로 여러분들이 다 들은 얘기인데 오프라인이라고 그러죠. 오프라인. 그죠? 그죠? 여기는 가상 공간이에요. 가상 공간. 가상 공간은 무슨 공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온라인이라고 그래요. 온라인. 그죠? 이건 알 거 아니에요. 4차 산업은 다 가상 공간 안에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옛날에는 다 이때까지 3차 산업혁명은 현실의 공간 안에 이 세계 안에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을 만들었다면 4차 산업은 가상 공간에 뭘 만들었다?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을 만들었어요. 이거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아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더 설명해 주실 텐데요. 제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죠?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서 애플에 있는 스캔 있죠. 스캔을 딱 사진을 찍으면 얘가 스캔을 해요. 그죠? 스캔을 얘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어디로 가냐면 클라우드로 가요. 클라우드로 가면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를 통하여 이 제품이 어디에서 파는지, 어디가 제일 싼지를 인공지능이 뭐 하겠어요? 분석을 해서 플랫폼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옷이 러시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어요. 근데 이 옷이 딱 있어. 가게가 쫙 있는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기호와 가격을 딱 해서 러시아에 있는 무슨 상점에 이 옷이 있어요라고 얘가 알려줘요. 그럼 얘가 핸드폰에 있는 핀테크로 결제를 딱 하는 순간 바로 드론이 배송을 해줘요. 얘가 이 샵에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어디서 다 만난 거예요? 가상 공간 안에서 만나서 현실 공간 안으로 들어와 있고 이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이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가상 공간이라는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가상 공간 안에서 만나서 현실 공간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이 현실의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과 맞아서 더 확대된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을 갖는다고 했죠. 이걸 제가 뭐라 그랬죠?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만나서 만드는 새로운 보이지 않는 공간, 세계를 제가 이거 지은 얘기예요. 정강세계라고 해요. 우리는 정강세계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상 공간을 통해서 쭉쭉쭉쭉 이 물건을 구입하면 현실 공간에 물건이 와요, 안 와요? 딱 오지. 근데 이게 뭐예요? 가상 공간의 플랫폼과 현실 공간의 플랫폼이 만들어서 정강세계 플랫폼을 만든 걸
4차 산업의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지은 얘기예요, 사실은. 자, 더 재밌게 보죠. 예를 들어서 2주 전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응? 어떤 분이.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죠? 뭐, 저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요즘 미얀마 선교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주고받아. 그래, 이분이 이제 내용이 뭐냐면, 뭐 결론은 목사님이 미얀마 선교하는데 제가 매달 100만 원씩 후원을 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이 내가 미얀마 선교를 하는지 어떻게 알았냐? 이러니까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막 핸드폰에서 내가 하는 미얀마 사역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 목사님 참 좋아. 네가 돈 있으면 이 목사님, 그분 사업하시는 분들 네가 좀 도와줘. 도와야 돼. 이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하죠? 성인이 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박원희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를 어디서 검증했을까요? 현실 공간에서 검증한 게 아니고 내가 올린 사진, 이 SNS 안에서 박원이라는 인물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나의 자아와 여기에 가상 공간에 박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 촬영하면 나라는 박원이는 어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상 공간 안에 있는 나를 여러분이 만나는 거지 현실의 나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상 공간에서 박원이가 어떤 인간인지를 다 조사해 봤대요. 그래서 자기 느낌이 이분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이분이 교회 직분의 문제는 제가 다 얘기를 하니까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교회고 또 직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믿음이 가는 거죠. 자기 이름도 알려주고 무슨 사업 하는지도 알려주고. 근데 이 사람과 나는 어디서 만난 거예요, 지금? 가상에서. 그 사람도 가상에서 나를 만났고 나도 이 사람을 가상에서 만나서 서로가 약속을 했고 현실로는 후원이 들어왔고 미얀마 선교가 이루어지겠죠. 이 안에서의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과 현실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이라는 더 큰 공간을 확장을 통하여 정강세기라는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뭐다? 4차 산업 혁명의 공간이다라는 얘기예요. 딱 정리가 떨어지죠? 자, 이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 강의안이 다 PDF로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세요. 여기 보면, 보세요. 공간이 이렇게 변한 거 이렇게 나오죠? 공간이 이렇게. 변한 걸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공간이 변해. 그죠? 그리고 이 공간을 지배했던 지배 국가들이 나와요. 지금 미국이 3차 산업혁명의 공간을 지배했는데 4차 산업혁명의 공간의 지배 국가는 누가 될 것인가? 유럽은 중국이 된다고 봐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다, 그지? 미국은 이 공간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융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플랫폼, 이거 다 쭉 얘기했고. 그 다음에 화폐가 바뀌어요. 공간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화폐가 다 바뀌어요. 지금은 어디로 가냐면 지금 핀테크가 들어와 있어요. 핀테크가 뭐예요? 알리페이, 또 카카오페이. 이거 다 핀테크예요. 이런 페이가 옛날에 어디 있었냐고, 그지? 현실에 달러가 기초통화였지. 근데 이 핀테크는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요, 이제. 지금 알리바바가 핀테크를 엔터 그룹을 상장하려고 그러다가 시진핑이 때려잡았죠, 지금. 신문 나왔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의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로 하려고 할 때 알리바바가 핀테크를 지배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중앙은행을 넘어서는 금융 세력이 등장하면 안 돼. 그러면 기축통화의 위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의 보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핀테크를 통한 블록체인 화폐가 등장해야 되는데 기축통화라는 것이 엄청난 힘이잖아요. 미국은 기축통화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달러가 기축통화잖아. 지 마음대로 뭘 찍어? 달러를 찍지. 그 달러를 거두어 나가고 그 달러를 통용되게 만들고 그죠? 엄청난 이 달러의 기축통화의 힘을 갖고 세계를 지배하는데 뭐예요? 이런 핀테크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기축통화의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사금융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특별히 국유 대부분 은행들이 국유은행들이에요. 이 은행들을 통하여 기업을 움직여가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알리바바가 툭 튀어나오니까 뭐야? 그러면서 그 마윈이
그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뭐라 그랬지? 중국 금융에 있어서는 미개하다 그랬잖아. 어? 규제도 많고. 그러니까 바로 잡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 얘기인데, 사실은 디지털 화폐로 가요. 디지털 화폐로. 화폐도, 어? 미국은 이미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금융회사 이름이 뭐지? 미국의, 크게 얘기해봐. 고ld만삭스 말고. 이름 잊어먹었다. 큰 금융 회사가 있어. 전 세계의 투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미 지금 디지털 화폐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미국의 미국은 연준이 중앙은행인데 연준하고 연동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이미 40개국하고 위안화 디지털 화폐를 했어요. 디지털 화폐의 좋은 점은 뭐죠? 한전 수수료가 없어요. 종이를 찍어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누르면은 바로 결제가 돼요. 우리가 물건 띄우면 뭐 달러로 바꾸고 송장 주고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이 길어졌다. 그 다음에 모빌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바뀌고 수많은 것이 바뀌어요, 사실은. 하여튼 이렇게 공간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나간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공간이 등장하면 수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수많은 것들이. 교육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다 바뀌어, 다 바뀌어. 근데 우리는 4차 산업하면 딱 생각나는 게 애플, 구글, 아마존밖에 없잖아. 다 바뀌었는데. 그 이상 생각을 못 해요. 그죠?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